나는 지은이라고 한다. 27살 서울의 빽빽한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미소를 맞으며 근심 어린 뿌리를 치료해오던 내가 드디어 경상북도 문경의 한적한 작은 마을에 조그마한 집을 마련했다. 나무로 지어진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고즈넉한 그 집. 크진 않지만 나만의 공간이었다. 마당에는 호두나무 2그루가 서 있고 소나무들이 둘러싸며 좁은 오솔길이 오래된 우물까지 이어졌다. 늘 꿈꿔왔던 그런 곳이었다. 아침이면 새들이 지저귀며 대도시의 소음을 대신했고 비온 뒤 촉촉한 흙내음이 병원에서 맡던 소독약 냄새보다 더 진했다. 주말이면 부모님이 따뜻한 김치전과 함께 서울 소식을 들고 방문했고 내 여동생 수지는 화려한 스카프와 늘 웃음을 잃지 않은 얼굴로 앞마당을 정리했다. 정원에 심은 식물들을 구분하지 못해도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컸다. 하지만 평일이 되면 다시 바쁜 진료실에 갇혀 내가 사랑하는 이 작은 땅은 노트 속에만 존재했다. 텃밭도 닭들도 과수원도 모두 꿈속에 그려진 스케치였다. 어느 토요일 옆집 할아버지 김영호가 낡은 대나무 모자를 쓰고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지은아, 임 씨에게 일을 맡겨보는 게 어떠냐. 손이 빠르고 믿음직해. 그의 말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진흙 묻은 고무장화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재훈입니다. 그의 손에는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손길에서 오랜 세월 흙과 나무를 만져온 흔적이 느껴졌다. 임재훈 씨가 임 씨인가요? 내가 물었다. 맞아요. 이곳 과수원과 밭을 잘 알고 있죠. 전에 고모님 댁도 돌봤었거든요. 그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그날부터 그는 새벽녘부터 찾아와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 땅을 다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흙을 적시는 음악 같았다. 창문을 살짝 열고 그의 조용한 식물과의 대화를 듣곤 했다. 때론 상추랑 루꼴라, 바질도 조금 심어볼까요? 라며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내게 지은이라 불렀고 나는 그에게 재훈이라 불렀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 주 금요일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 나는 부엌에서 실패한 호떡을 살피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비 맞았어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을 열어주자 그는 젖은 모자와 함께 들어와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었다. 나는 린넨 크림색 원피스에 진주 같은 단추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고 얇은 가죽 팔찌와 투명한 장갑을 벗어 싱크대 옆에 두었다. 그의 눈이 집 안 곳곳을 천천히 살피는 모습이 신선했다. 커피 맛이 좀 이상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살짝 탄 맛도 매력이죠.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웃음에 어쩐지 내 심장이 살짝 흔들렸다. 우리는 낡은 천필터에 커피를 내리고 덮개가 있는 베란다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정갈했고 눈빛은 질문 없이도 편안함을 주었다. 여기 살고 싶었나요? 진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사는 천천히 가르쳐요? 하지만 한번 배우면 평생이죠. 그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닭 이름 중 하나를 세화라 지었고 나는 웃으며 그 닭은 도망가기 좋아해요 라고 했다. 또 도망가면 잡아야죠. 그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마당은 비에 젖어 번쩍였고 닭장이 열리자 그가 가장 큰 병아리를 내놓았다. 잡아봐요 지은 씨. 병아리가 내 무릎 아래로 뛰어들었고 나는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그러나 그의 팔이 허리에 닿으며 나를 안전하게 받았다. 그 순간 그의 따뜻한 손길과 내 린넨 원피스의 부드러운 감촉이 내 몸에 전해졌다. 조심해요. 그가 귓가에 속삭였고 나는 그 향기에 취할 뻔했다. 솔방울과 비, 그리고 약간의 꿀 냄새가 섞인 그의 채취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오래된 우물 열쇠가 사라졌다는 마을의 소문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열쇠를 찾으려는 누군가가 우리 집 근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 주변에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나는 그 열쇠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이 땅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은아, 너 혼자 내려가지 마. 재훈이 그 밤 베란다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가 마치 속삭이듯 들려왔다. 내가 손에 쥔 열쇠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더욱 깊어질 것을 예고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얇은 민트색 원피스에 짙은 갈색 가죽 벨트를 두르고 발끝이 살짝 드러나는 흰색 앵클 부츠를 신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내려뜨렸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가 햇빛에 반짝였다. 베란다에서 바라본 마당은 아직 이슬에 젖어 싱그러운 향기로 가득했다. 재훈은 이미 텃밭 앞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를 감싸는 짙은 청색 작업복은 비에 젖은 잔디보다 더 짙은 색이었고 그는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흙투성이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움직임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았다. 오늘은 접목을 해볼 거예요. 재훈이 말했다. 사과나무가 더욱 튼튼해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기술이 필요하죠. 나는 조심스레 그의 옆에 앉아 민트색 원피스 밑단이 흙에 닿지 않게 모래 위에 살짝 펼쳤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처음 해보는데 잘 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의 미소는 태양처럼 밝았다. 그는 작은 날카로운 칼을 꺼내 접목 부위를 자르고 내게도 장갑을 끼게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따라 칼날을 움직였고 그 순간 우리는 마치 한 몸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 안아 자르는 각도를 잡아주었고 그 온기는 긴장했던 내 심장을 천천히 녹였다. 지은 씨, 손 떨리지 않아요?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떨려서... 이거 실수하면 나무가 나한테 복수할지도 몰라요. 내가 웃으며 답했다. 그럼 제가 대신 벌 받을게요. 나무가 그럼 저한테도 화낼까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접목을 마쳤다. 그의 손끝에서 흙과 나무 냄새가 섞여 나왔고 나는 그 향기에 취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순간 저 멀리 산등성이에 이상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저기, 저 영희 봤어요? 내가 물었다. 재훈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마을 사람들이 뭔가 불을 피우는 모양이에요. 근데 요즘은 불 조심해야 하잖아요. 나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다. 이 조용한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때 재훈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 같이 마을 회관에 가봐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우리 둘 사이에 아직은 말하지 못한 어둠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다. 해가 지고 베란다에 앉아있던 나는 문득 우물 쪽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에 실려온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 은은하면서도 섬뜩했다. 그때 재훈이 뒤에서 다가와 속삭였다. 지은아, 우물 근처에 아무도 가지 말자. 그곳에선 뭔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이 땅이, 이 마을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어느새 저녁이 깊어지고 나는 옅은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림핏 스커트를 매치했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정 가죽 로퍼를 신었고 목에는 작은 원형 실버 펜던트를 걸었다. 머리는 깔끔한 낮은 묶음머리로 정리해 오늘 밤 있을 마을 회관 모임에 어울리는 단정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재훈과 나는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마을 회관에 들어섰다. 낡은 나무 의자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마을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낯선 분위기가 감돌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요? 내가 속삭이듯 물었다. 최근에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들 해요. 밤마다 누군가 우물가를 서성인다는 얘기도 있고 재훈이 낮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손을 들었다. 그 우물은 옛날부터 마을의 신성한 장소였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물이 갑자기 끓어오르고 밤마다 이상한 빛이 보인다는 거야.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고 나는 문득 재훈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평소보다 훨씬 엄숙하고 결연한 표정이었다. 그 빛이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도 정확히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빛이 나타난 날에는 꼭 누군가가 사라졌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재훈과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워 내 숨결이 하얗게 퍼졌다. 나는 그의 팔짱을 살짝 끼며 말했다. 이 마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은 씨 혼자 두고 갈 수 없죠.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신비로웠고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살며시 스쳤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왜 더 떨리는 걸까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재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이곳이 우리 둘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기 시작해서겠죠. 그 순간 멀리서 우물가 쪽에서 낮고 으스스한 물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깨어났다. 몸에 감긴 옅은 실크 잠옷은 내 피부에 부드럽게 닿았고 은은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새우며 들었다. 창밖에서는 이따금씩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그림자가 춤추듯 벽에 드리워져 있었다. 얼굴을 감싸는 긴 생머리가 살짝 흩날렸고 그 속에서 나는 재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우물 근처에 가지 말라는 그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 미스터리가 나를 더욱 끌어당기고 있었다. 조심스레 베란다로 나가니 밤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다. 발밑에는 부드러운 잔디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먼 산등성이에는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 순간 우물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이는 듯 보였다. 설마 나는 속삭이며 천천히 우물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바닥에 닿는 내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린넨 소재의 베이지색 가운이 바람에 살짝 휘날리며 나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물 앞에 다다랐을 때 그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나는 숨을 고르고 손을 뻗어 우물 가장자리를 잡았다. 차가운 돌이 내 손끝에 닿았고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였다. 나는 놀라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은 걱정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검은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짙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두운 밤에도 밝게 반짝였다. 빛이 보여서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는 작게 대답했다. 여긴 위험해요. 아무도 모르는 게 좋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물 속에서 물결이 일렁이며 깊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물이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우물이 말을 해? 내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난 우물한테 인사라도 해야겠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의 웃음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두 사람은 우물가에 서서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때 우물 속에서 갑자기 반짝이는 금속 조각이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 올렸다. 낡고 녹슨 열쇠였다. 그 순간 재훈의 눈이 커지며 말했다. 그 열쇠, 오래전부터 찾던 그 열쇠일지도 몰라요. 나는 열쇠를 손에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열쇠가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열어줄지, 그리고 그 비밀이 얼마나 깊은 어둠을 품고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순간부터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이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타고 들어오던 아침, 나는 연한 라벤더빛 니트와 짙은 청색 데님 팬츠를 입고 부엌에 섰다. 발에는 편안한 회색 슬리퍼를 신고 은은한 향기가 나는 진주 귀걸이가 살짝 흔들렸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지만 한두 가닥의 머리칼이 얼굴을 감돌아 무심한 듯 섹시한 느낌을 자아냈다. 재훈은 이미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지난 밤과 달리 더 단정해 보였고 묵직한 가죽 장갑을 낀 손은 햇빛 아래 반짝였다.
나는 우물가에서 주운 낡은 열쇠를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고 그에게 다가갔다. 어젯밤에 열쇠를 발견했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 열쇠라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몰라요. 그곳엔 이 마을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우리 둘은 자연스럽게 그 창고가 있는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길게는 산딸기가 붉게 익어 있었고 가벼운 바람에 나무잎들이 속삭임을 주고받았다. 재훈은 나에게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지은 씨, 이런 데서도 농사 짓는 걸 좋아하는 거 보면 도시 생활은 이제 지겹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도시에서는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느라 제대로 맛을 못 느끼잖아요. 여기선 그런 걱정이 없어서 좋아요. 재훈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렇죠. 여기선 밥 먹는 게 일종의 명상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창고 앞에 도착했다. 오래된 나무 문은 바람에 삐걱거렸고 녹슨 금속 자물쇠가 굳게 걸려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이게 맞을까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번 해보죠.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살짝 돌리자 녹슨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어둠이 우리를 맞았다. 내가 한 발짝 들어서자 재훈이 뒤따라왔다. 창고 안은 오래된 농기구와 나무 상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낡은 지도가 걸려 있었다. 저게 뭐죠? 내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다. 마을 주변 지형과 이 지역에 숨겨진 비밀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재훈이 말했다. 지도 속에는 우물과 함께 금단의 땅이라 적힌 구역이 있었다. 그 옆에는 오래된 한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그 뜻은 지켜야 할 것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우리가 찾는 건 이 금단의 땅과 관련이 있겠죠?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분명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마을의 역사는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 창고 문 밖에서 낡은 바퀴가 돌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재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누군가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숨을 죽이고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손길이 내 안에 전율을 일으켰다. 그 순간 창고 안의 어둠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 둘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오래된 창고 안에서 재훈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에 조금 안심이 되었다. 박력 있는 그의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다. 누구지? 내가 속삭였다. 재훈은 조용히 창고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여기서 뭘 하고 있냐? 남자가 낮게 물었다. 재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마을의 비밀을 찾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난 최민수라고 해.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지켜온 사람이지. 하지만 당신들은 몰라야 할 것을 건드리고 있어.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몰라야 할 것이라는 말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민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잠시 훑고는 말했다. 그 우물 그리고 그 금단의 땅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어. 그것을 밝히려 하면 큰일이 날 거야.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땅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알아야 해요. 숨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최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하지만 경고하마. 이 길은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 둘은 반드시 서로를 믿어야 한다. 그의 말에 나는 재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결의와 동시에 무언가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함께 할게요. 내가 말했다.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일 새벽 마을 북쪽 숲속에 있는 오래된 돌다리 근처에서 만나자.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그가 떠난 후 나는 재훈과 함께 창고 문을 닫았다. 밖은 이미 새벽녘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지은아, 조심해야 해. 이 비밀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야.
재훈이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고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이 땅과 우리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리라.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내 귓가에 낯선 속삭임이 스쳤다. 조심해라, 조심해야 한다. 바람에 실려온 그 신비로운 목소리에 우리의 여정은 더욱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새벽녘, 나는 부드러운 크림색 블라우스에 짙은 녹색 와이드 팬츠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의 로퍼를 신었고 목에는 얇은 실버 체인을 걸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혼자 방 안거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오늘이 진짜 시작이라는 걸 내 심장이 알았다. 재훈이 마을 북쪽 숲속 오래된 돌다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검은 야상의 듬직한 등산화, 손에는 등산용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며 살짝 웃었다. 긴장되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조금. 하지만 우리 둘이면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른 아침 햇살은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려왔고 이슬에 젖은 풀잎이 반짝였다. 새들의 지저김과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이 숲 참 신비롭네요. 내가 말했다. 여기가 마을에 숨겨진 경계선이에요. 이곳을 넘어서면 우리가 몰랐던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재훈이 말했다. 우리는 돌다리에 도착했다. 오래된 돌들은 이끼로 덮여 있었고 밑으로 흐르는 시냇물은 맑고 차가웠다. 그곳에 최민수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깊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군요. 그가 말했다. 최민수는 가방에서 낡은 두루마리를 꺼냈다. 이건 이 마을의 옛 기록과 전설이 담긴 문서입니다. 여기엔 우물과 금단의 땅에 관한 진실이 적혀 있지요. 우리는 둘러앉아 두루마리를 펼쳤다. 글자는 빛바래고 일부는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안에 적힌 이야기들은 모두 이곳의 뿌리 깊은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옛날 이 땅에는 신성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탐욕스러운 이들이 그 힘을 빼앗으려 하면서 저주가 시작되었다. 최민수가 읽어 내려갔다. 나는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우물이 위험한 거군요. 맞아요. 우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이 땅의 영혼과 연결된 통로입니다. 재훈이 덧붙였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무잎이 흔들리고 작은 동물들이 놀라 달아났다. 우리 셋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온다. 최민수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나는 재훈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을 감싸며 따뜻함을 전했다. 우리의 숨소리가 서로를 담아내는 듯했다. 새벽의 공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숲의 어둠 속에서 미묘한 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시험하려는 듯 신비롭고도 위협적인 존재의 예고편 같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미묘한 빛을 향해 우리는 천천히 다가갔다. 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는 그 빛은 마치 작은 불꽃 같았지만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심장은 두근거렸고 린넨 소재의 크림색 블라우스가 살짝 몸에 달라붙으며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다. 저게 뭐지? 내가 속삭였다. 재훈은 조용히 말했다. 이곳에 숨겨진 비밀의 표시일지도 몰라요.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그런 빛은 수호자의 불꽃이라 불리며 이 땅을 지키는 영혼들이 남긴 신호라고 해요. 최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촛불을 꺼내 우리에게 건넸다. 이 불꽃과 맞닿으면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길은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의 손이 내 허리를 살짝 감싸 안아 은은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 순간 내 몸이 살짝 떨리며 긴장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준비됐나요? 재훈이 부드럽게 물었다. 네, 나는 답하며 손에 촛불을 꼭 쥐었다. 그 빛과 가까워질수록 숲속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무거워졌다.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 나무잎이 마치 숨을 멈춘 듯 고요했다. 우리는 빛 곁에 도착했고 촛불을 불어붙였다. 그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낮고 으스스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서 멈추어라. 깊이 파고들수록 어둠이 다가온다.
내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재훈의 손이 내 허리를 더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으며 묘한 전율이 흘렀다.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때 숲속 어둠에서 갑자기 무거운 발걸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땅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는 얼어붙은 듯 숨을 죽였고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누구지?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둠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순간 숲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우리의 이야기는 한층 더 깊고 어두운 미로로 빠져들었다. 숲속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는 점차 형체를 드러냈다. 그 모습은 사람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형체를 넘어선 무언가 신비롭고 위압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린넨 소재의 크림색 블라우스 소매를 살짝 움켜쥐며 재훈 곁에 바짝 다가섰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며 보호해주는 듯했다. 누구세요? 재훈이 단호하게 물었다. 그 그림자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 땅의 수호자다.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지켜왔으며 너희가 감히 금단의 땅에 발을 들인 것을 알고 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쥔 촛불이 흔들리며 불꽃이 춤추었다. 그 존재의 눈빛은 깊고도 차가웠지만 동시에 한 줄기 슬픔도 담겨 있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이 마을과 우물 그리고 숨겨진 비밀에 대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호자는 잠시 침묵한 뒤 답했다. 진실은 쉽지 않다. 그대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것이니 끝까지 가야 하리라. 그때 숲속에서 갑작스레 찬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흩날렸다. 재훈이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수호자가 천천히 손을 들어 우리 앞에 펴자 공중에 빛나는 고대 문자가 나타났다. 그 빛은 따뜻한 황금빛으로 우리를 감쌌고 나는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땅은 오래전부터 생명과 죽음,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우물은 단순한 물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며 동시에 금단의 힘을 품고 있다. 그 힘을 이용하려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나는 재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결연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어렸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이 비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수호자의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렸다. 빛과 어둠이 뒤섞이며 우리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음을 알렸다. 내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용기와 두려움이 공존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선택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숲속의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 감춰진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빛이 숲을 감싸고 나는 부드러운 하늘색 원피스에 짙은 회색 울 코트를 걸쳤다. 발끝에는 진한 갈색 가죽 부츠를 신었고 목에는 낡은 나무 목걸이를 걸었다. 머리칼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어깨를 스쳤다. 재훈과 나는 숲을 나와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진실을 알리겠다고 했죠.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땅과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감당해야 할 위험도 감수할 거예요. 그때 멀리서 마을 회관 쪽으로 불빛이 반짝였다.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가가자 마을 사람들 몇몇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최민수도 있었다. 다들 모였군요. 내가 말했다. 최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우물과 금단의 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이 땅은 오래전부터 특별한 힘을 품고 있었고 그 힘은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진실을 함께 마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내 말을 들었다.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낡은 나무들이 삐걱거렸다. 나는 문득 재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안에 깊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 진실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내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우물 쪽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모두가 그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속으로 알았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재훈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다음 이야기는 우물 속에서 시작될 거예요. 밤하늘에 번개가 치며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비밀이 숨쉬고 있음을 알렸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땅만이 아니야. 그 너머의 무언가다.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칼을 흩날렸고 그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켜라. 지켜야만 한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다.